강민수는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7시 32분. 시계를 차는 습관은 5년 전부터 생겼다. 아니, 정확히는 5년하고도 3개월 전. 아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였다. 아빠, 이거. 입학식을 마친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내민 건 손목시계였다. 플라스틱 재질의 싸구려 시계. 아이가 용돈을 모아 산 게 분명했다. 아빠는 항상 바쁘잖아. 그래서 시간 보라고 샀어. 민수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샤워할 때도, 잠잘 때도, 출동할 때도. 민수야, 커피. 동료 소방관 성민이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민수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를 받았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요즘 얼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병원은 다녀왔어? 응, 다녀왔지. 뭐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은 지난주였다.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6개월에서 1년.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췌장암 사기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팠고 밥맛이 없었고 살이 빠졌다. 소방관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괜찮습니다. 혼자 결정할게요. 민수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정확히는 더 이상 없었다. 3년 전 봄이었다. 이혼하자. 아내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혼 동의서가 놓여 있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 없어. 난 그냥 이런 삶이 싫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편 기다리는 삶. 애 혼자 키우는 삶. 수진아, 지훈이는 내가 데려갈게.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이나 하면서 살아. 민수는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말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다. 출동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뛰어나갔다. 지훈이 생일도 수진이 아플 때도 그는 대부분 현장에 있었다. 이혼 후 지훈이는 엄마를 따라 부산으로 갔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 지훈이를 만났다. 하지만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수진이 재혼을 했고 새 아빠가 생긴 지훈이는 민수를 어색해했다. 아빠, 나 이제 바빠서 못 만나. 작년 여름 11살이 된 지훈이가 전화로 말했다. 목소리는 냉랭했다.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래,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출동벨이 울렸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아파트 화재. 15층 1502호. 어린이 갇혀 있음.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다. 민수는 장갑을 끼며 창밖을 봤다.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15층짜리 아파트 중간층에서 불이 났고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었다. 민수는 방화복을 입고 건물로 뛰어들었다. 15층? 1502호. 계단을 올랐다. 숨이 가빴다. 예전 같지 않았다. 몸이 무겁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린이가 있다고 했다. 15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다. 1502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어린아이 목소리였다. 민수는 도끼로 문을 부쉈다. 안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민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이 지훈이를 닮았다. 아니, 정확히는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나이,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떨리는 몸, 모든 게 지훈이를 떠올리게 했다. 지훈이도 이렇게 무서울 때 날 찾았을까? 복도로 나오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뜨거운 덩어리가 등을 강타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손은 절대 놓지 않았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이는 무사했다. 떨고 있지만 다치지 않았다. 아저씨,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등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렀다. 비었다. 8층쯤 내려왔을 때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도 아이는 놓지 않았다. 조금만 더. 1층 로비가 보였다. 동료들이 달려왔다. 민수는 아이를 성민에게 건넸다. 부탁해. 그리고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다. 정신 들었어? 성민이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심각했다. 아이는? 멀쩡해. 너 덕분에. 근데 민수야. 알아.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나 시한부야. 췌장암 말기. 6개월 남았대. 성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럼 왜 출동을? 그래서 출동한 거야.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죽을 건 정해졌어. 어차피 6개월이면 끝이야.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어. 병원에서 링거 꽂고 죽음 기다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미친놈. 그리고 민수는 손목시계를 만졌다. 지훈이를 만날 수 없잖아. 근데 오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지훈이가 생각났어. 내가 옆에 없을 때 지훈이가 무서워하면 누가 안아줄까? 누가 지켜줄까? 민수야. 나는 지훈이 아빠 역할은 못했지만 다른 아이를 구했잖아. 오늘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아빠를 만날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했다. 등은 2도 화상이었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건 췌장암이었다. 의사는 더 이상 출동하지 말라고 했다.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민수는 듣지 않았다. 소방서로 돌아갔다. 형, 쉬어. 괜찮아. 나 이래야 살 것 같아. 그 후로도 민수는 매일 출동했다. 화재 현장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산악구조에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었고 누구보다 늦게 빠져나왔다. 몸은 점점 약해졌다. 밥을 먹으면 토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2달이 흘렀다. 어느 가을밤 출동벨이 울렸다. 고속도로 전복사고, 차량 화재, 탑승자 구조 요청.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용차는 이미 불에 휩싸여 있었다. 기름이 새고 있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민수가 외쳤다. 차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구조대 대기. 위험해. 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문은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민수는 유리창을 깼다. 안에는 여자 1명과 아이가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운전석의 여자는 의식이 없었다. 민수는 재빨리 판단했다. 여자를 먼저 꺼냈다. 동료들에게 건넸다. 다시 차로 돌아갔다.
아이가 안전벨트에 끼어 있었다. 벨트가 풀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빨리 나와. 폭발해. 불길이 연료 탱크로 번지고 있었다. 몇 초 안에 폭발할 게 분명했다. 민수는 아이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몸. 지훈아. 민수는 칼로 안전벨트를 잘랐다.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 밖으로 뛰었다. 5m, 10m, 15m. 폭발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엄청난 충격파가 민수를 덮쳤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다. 아이를 꼭 안은 채로 땅에 떨어졌다. 등이 먼저 땅에 닿았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아이는 무사했다. 아저씨,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게 아득하게. 괜찮아. 넌 괜찮아. 민수는 미소 지었다. 손목시계를 봤다. 지훈이가 준 시계.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좋은 아빠 못 돼서.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들을, 누군가의 딸을 지켰어.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 동료들이 달려왔다. 민수야.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15년간 사람을 구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동료 소방관들, 그가 구한 사람들, 그 가족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분향소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민수가 아이들을 구하는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12살 소년이 서 있었다. 지훈이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온 지훈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빠. 지훈이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손목시계가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싸구려 시계. 아빠, 이거. 아빠가 차고 있던 거래요. 간호사가 건네준 시계였다. 유리는 깨졌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이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빠, 사랑해요. 영정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방복을 입은 채로. 그는 끝까지 영웅이었다. 누군가의 아빠이자 모두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그가 구한 모든 생명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